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애들 대학 보내시려고 설명회도 다니시고 온라인 설명회까지 다 이렇게 많이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설명회가 제가 보기에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중계 지역에서 그리고 노원 지역에서 그 성적대가 딱 종경 외시 아니면 뭐 건동옥숙 정도 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이 저희 노원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각 대학에서 작년에 발표했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비교과에 대한 활동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실제로 그것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비율 조정이라고 하죠. 교과와 연계된 교과 세트, 그리고 이제 비교과로 얘기하는 자동 공진, 수상 경력, 그리고 행동 특성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 지역 학생들은 학력에 비해서 확실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많이 대학을 갔습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입학 사정에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엇이 커졌냐면 교과 전형의 내용들이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 사정을 할 때 교과에 대한 비중이 커져서 실제로는 지방에 있는 학생이나 경기권이나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전형도. 그래서 작년에 입시 결과가 나와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런지 다른 지역이 그런지 전국 상황을 다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방에서 종합전형으로 서울대는 이제 차치하고 성대, 서강대, 건대, 중대 못 보내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제로 지방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보면 한 학교에 한 2명씩, 3명씩 이렇게 보낸 거예요. 물론 각기 찢어져서 보내긴 했지만 이렇게 지방에 많은 학교들 중에 그런 학교들이 하나씩 생기면 이 쌓이잖아요. 쌓여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입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합전형으로 많이 갔던 우리 노원 지역이나 뭐 목동, 그리고 분당 뭐 이런 교육특구라고 했던 곳에서 종합전형의 성적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인문 쪽은 그 영향이 좀 더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과거에 뽑혔던 재작년에 대학을 갔던 친구들의 기준으로 대학 원서를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입시한 애들은 그대로 쓰다 보니까 대학 합격을 좀 많이 못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올해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 수의 감소예요. 몇만 명 정도 들었냐면 실질적으로 한 6만 3천 명 정도 들었거든요. 작년에 대학 원서를 써가지고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은. 그럼 6만 3천 명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뭐 입시 기간부터 시작해서 통계학적으로 좀 따져보면 내신이 떨어집니다. 과거에 한 1.5 정도에 합격했던 친구들이라면 한 1.7 정도 그 정도 합격한 수준이니까 훨씬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이미 올해 대학 입학한 친구들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배들보다 인원이 팍 늘었거나 팍 줄지 않았습니다. 한 5천 몇백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대학 입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갖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마스크를 다시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나아졌다. 전략을 세우는 데서 확실히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들이 좀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하나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시 건동, 왜냐면 여기 보통 홍대하고 숙대하고 다 붙지 않습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할 거다. 그래서 오늘은 각 학교별 내용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큰 경향성을 보시고 우리 인문학생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한림학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독보적으로 학생들 잘 보낸 대학이 잘 보낸 학교로 학원도 유명합니다. 검증대 학원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 시기별 학생 수 한번 보시죠. 방금 그 얘기했던 제 내용이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죠. 2021학년도 올해 대학 간 학생들 수에 비해서 실제로 인원 차이가 없습니다. 9,500명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500명 정도 되지는 않고요. 한 5,000 몇천 명 정도 됩니다. 다만 올해 입시에서 감안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재수하는 비율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수험생 수는 약간 늘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 고등학생 학생 구성도 마찬가지죠. 이 구성을 쭉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따가 이제 경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성적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성적대는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뭐 누구도 들어가 있죠. 다 재수생도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주로 고등학생 고3 학생들 입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영향 중에 이제 하나가 좀 뭐 있었냐면 일단은 비교과를 좀 줄여라. 근데 거기에 이미 이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있죠. 대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종합전형을 줄이고 교과를 줄이고 종합전형을 줄이고 논술을 약간 축소한 상태에 그 많은 빠졌던 아이들 전부 다 정시로 보냈습니다. 그 주 타켓에 있는 학교들이 바로 이전 학교들이에요. 서영고, 서성원, 종경행시, 건동, 홍수까지가 15개 학교거든요. 교육부에서 그걸 콕 찍어가지고 당신들은 무조건 조정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애들 대학 가는데 아마 충분한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재수생 상위권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 이과가 주로 좀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이과가 좀 많고 그리고 의대와 스카이를 생각하는 친구들의 건수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수험생 수가 올해 이제 예상하건데 작년에 49만 명 정도 시험 봤거든요. 시험을 볼 때, 수능을 볼 때. 올해도 그 정도로 유지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들어야 된다. 의대부터 스카이 생각권까지 다 있으면. 그 의대가 쭉 빠지고, 약대 빠지고, 뭐 저기 공대 빠지고, 그럼 이제 남아있잖아요. 인문 쪽이. 인문 쪽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냐면 실질적으로는 한 10,000명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그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건동, 중경외시 건동 라인을 혹시 노려보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여기는 들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파악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경시건동수 학종 쟁점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대입 공정성 조치에 대한 학교별 리뷰예요. 공정성 조치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합전형을 줄이고 교과를 늘리고 논술에 약간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늘었다고요? 정시가 늘었습니다. 정시. 그래서 정시는 오롯이 4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40%. 좀 심한 학교들은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연대 경영 정도 되면 정시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수시가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정시가 거의 50%에 육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문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는 더 쉬워지지 않았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유리가 있을 거고요. 앞서서
저희 뭐 서성한 할 때 이제 말씀 좀 주셨을 텐데 서강대하고 성대하고 교과 전형이 생겼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교과 전형이 늘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종합 전형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그래도 서성한 라인 정도는 가봐야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물론 소형고를 씁니다. 쓰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 전형이 늘어버리고 종합 전형이 좀 줄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는 주로 내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의 내신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신 100이 유리한 학교들은 어디 있느냐? 교육특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육특권은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신에 상관이 없는 경기권, 그리고 지방 이런 학교들에서 내신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니까 종합 전형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건국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학교 추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건 둘 다 종합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학교 추천이라는 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신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래도 노려볼 만한 학교가 그래도 저 정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학교가 건대인데 그 전형이 늘다 보니까 역시 또 경쟁률이 종합 전형이 늘어나겠죠.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거가 있고 내부 르네상스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교 연계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확장 픽스가 되면서 종합 전형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이과 통합과는 이제 세분화인데 이건 작년까지는 수학 가나형으로 봤잖아요. 올해는 통합으로 봅니다. 사실은 올해 화두가 이겁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요. 어머님들은 문이과 통합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디? 수학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작전을 잘 짜서 보낼 것인가. 수학이 거기에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또 관건이냐면요. 국어도 관건이에요. 실제로 이제 3월달, 4월달 그리고 이제 6월달 모평까지 보면서 모평 결과는 6월 30일 날 나옵니다. 다만 그 전에 사전에 다 돌려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우리 학점 선택한 친구들이 따져봤어요. 대충. 그랬더니 수학에서는 확실히 밀리고요. 국어에서도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언어를 선택한 친구들이 표준점수가 좀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우리 인문 쪽 애들이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언어를 많이 선택하니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과 계열, 우리가 말하는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이 실제로는 상위 1등급 컷으로 보면 70%가 이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럼 등급을 따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려워졌겠죠.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인문에 대해 자랑하는 게 뭐가 있죠? 또 그나마 잘하는 거. 영어잖아요. 영어도 70대 30이에요. 이과에도 더 잘합니다. 단 영어는 뭐죠? 절대평가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적만 내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전히 집중하면 성적을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학과 어디에서 국어에서 확실히 분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점을 두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계열별 학력 격차 가지는 변화. 자, 이 변화는 정시에서의 변화와 수능 최저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가 뭐가 연관되어 있죠? 수능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결국 정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어머님들을 보기에는 우리 애가 안 되면 정시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올해 종합전형이 됐든 교과전형이 됐든 논술전형이 됐든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재수생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분 쪽에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그 재수생들조차도 수능은 뭘로 같이 보죠? 수학도 같이 보고 국어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등급이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수능으로 대학을 가면 인문은 인문끼리 시험을 볼 거고 자연은 자연끼리 원서를 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맞습니다. 단 작년과 올해의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에 인문과 자연은 수, 나, 수, 가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 나 선택한 애들이 그냥 인문으로 대학을 정시로 썼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리, 가형, 소위 이과를 선택했던 애들 올해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표준 점수가 확통보다 확실히 높아요. 심하면 표준 점수가 10몇 점 높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확통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반면에 그 시간을 아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죠? 수원수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전국적으로 커버하려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적이 좀 더 오르긴 할 거예요. 그러나 유의미하게 완전히 뭐 보완을 그 전에 했던 정도로 보완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 최저 조건 완화가 좀 됐어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는 교과가 거의 대부분이 많죠. 종합전형에서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에 오려면 그 정도의 최소한은 맞춰야 된다. 웬만큼 정도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애들이 갈 수 있는 정도 최저 정도는 돼요. 사실은. 올해는 맞추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교과전형의 컷라인이 보통 2합 4 아니면 2합 5예요. 논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가. 수학에서 수리 나형으로 봤을 때의 1등급을 찍었던 애들이 실제로는 3등급 맨 앞에 찍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2등급 뒤 정도. 재학생으로 보면 최소한. 그럼 2등급을 찍었던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애들입니다. 당연히 4로 밀립니다. 최저 맞추는데 4가 들어갈까요? 빼겠죠. 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국어로 영어로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해요? 1등급이 70%라고. 경향성으로 보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문 쪽 선택하는 친구들이 안정적 2등급을 맞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뭐니까? 상대평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생길 것이다. 그래서 2등급까지는 국어 과목 선택에서도 언매를 선택하느냐 화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버텨볼 만한 과목이 뭐가 남았죠? 영어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7대 3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냥 내가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점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 때가 고3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1, 1학년 때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학교의 단계를 낮춰가면서 꿈의 단계를 낮춰가면서 포기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가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도 많은 사례를 봐서 알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대학을 충분히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전형 내신에서 이제 합격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인데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 내용은 작년 입결하고 올해 입결 달라졌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생 수가 어땠다고? 줄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팍 줄었다고 했어요. 6만 몇천 명 줄었습니다. 올해는 비슷해요. 그러면 작년 입결과 올해 입결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 거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뭐가 붙을까요? 종합전형이 줄었다가 변수가 되겠죠. 그럼 작년 종합전형 입결보다 올해 종합전형 입결은 더요 경쟁률이 빡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대학 입결에 대한 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다 조금 짜게 대학 원수를
준비하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인문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과 고3 여학생, 이과 연수생, 남학생 때인데 이건 뭐냐면 정시까지 고민하고 수능 최저까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정시와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인데요. 큰 건 볼 건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시 정시 모집에서의 재학생입니다. 이게 재수생이고 3수 이상 쭉 되어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의 2021학년도의 비율을 보면 재학생이 2,315명, 서울대 합격생이에요. 재수생이 131명. 그러니까 수시는 주로 서울대는 누구를 위주로 뽑는다? 재학생을 위주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매우 정상적인 학교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학교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어떻게 됐나요? 정시는 2,613명, 470명 이렇게 298명, 339명이죠. 재수생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학교생 성별 비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는 지금 서울대 걸 자꾸 보여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신이 과거에 서울대를 썼던 학생들의 합격선이 많이 내려갔어요. 일단 인원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격이 내가 성적이 좀 안 좋아져도 서울대를 써서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쇄적으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쭉 보면 343명, 730명, 그래서 40%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여학생의 비율과 남학생의 비율을 보면 남학생이 확실히 좀 많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정시 통합 비율로 보면 남학생이 59.4, 여학생이 40.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율은 아래로 내려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지점 뭐죠? 수능. 이 수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제가 수능 최저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실제로 6월 모의평가하고 문이과 학력 격차를 보니까 이건 이제 중등진학 연구의 자료라고 하는데 이건 중등진학 연구에는 뭐냐면 각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각 학교에서 뽑은 거예요. 각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본 겁니다. 6월 30일이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좀 변화할 수는 있으나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보시죠. 수학으로 보면 기하, 미적, 확통이 있어요. 전체 1등급 비율은 4.52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원래 4%가 1등급 컷인데 동점자가 있으니까 4.52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등급 비율의 미적 분분이 86.78%입니다. 그리고 기하가 8.73%고요. 그리고 확통이 4.49%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재학생들이 수학으로 1등급 맞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1등은 누가 맞을까요? 실제로 여기 4%에 있는 1등급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전교에 1, 2등 하는 친구들일까요? 나중에 재수생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통계 취지로 돼 있으니까. 그럼 9월 되면 재수생이 더 들어옵니다. 그럼 더 줄어들겠죠, 재학생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2등급까지는 6.55죠. 그러니까 비율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6.55라는 거예요. 합치면 뭐 11.7%가 나오죠. 보시면 절대적인 미적 기하, 확통.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1등급을 찍었던 나형으로 봤을 때 1등급 학생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인문 애들이 수학이 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해요. 그거를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각성을 해서 수원수투를 미친 듯이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막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과연 애들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역시 의문점입니다.
쉽지 않겠죠.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로 3, 4등급에서 포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충격적인데 뭐도 충격적이냐면 국어 1등급 중 80%가 뭐라고요? 이과 애들이라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영어도 1등급 중에 71%가 이과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영어가 있긴 하나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국어와 수학이 실제로는 우리 애들 정시를 결정짓는 수능 결정짓는 내용이라고 보면 많이 확실히 불리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자, 우리 애들이 고민해야 되는 과목이 또 하나 있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것을 쓴다면 원서를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교과전형 쓸 수 있는 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그 종합전형도 실제로 그 학교의 종합전형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최저가 고민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수능이 약간 완화됐다고 하나 2합 5 정도가 제일 많아요. 자, 수학 최저 못 맞췄죠? 국어는 화작과 언매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과애들이 또 상위권을 차지하니까 상대평가에서도 밀릴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3등급 공부 좀 웬만큼 한다는 정말 잘하는 친구를 빼고 그냥 우리가 학교 내에서 한 2등급 정도 맞는 친구 내신에서 아니면 한 3등급,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모평을 보면 안정적 80점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그럼 수능에서는 더 안 나오겠죠. 그럼 몇 등급 나오면 3등급 아니면 4등급 나옵니다. 내신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수능이 좀 덜 나왔어. 그럼 그걸로도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맞춰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사탐은 어떠냐? 사탐은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간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2개 들어간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간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만 들어가요. 수능 최저에. 그럼 최소한 한 과목 정도는 만점 정도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사탐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대충 공부합니다. 뭐 하면 되겠지. 뭐. 한 3개월 선배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2, 3개월 그냥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하나나 뭐 2개 정도 틀리는 정도 되니까 2등급은 될 거야라고 판단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왜 그러냐면 외고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 외고는 제1외국어를 본 이후에 그걸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뭐를? 사탐을. 근데 이제 대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외고 애들이 사탐을 2개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걔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 거기도 안 해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 해서 경쟁력가 늘어난 거예요. 확실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아까 재수생이 좀 늘어났다고 했죠? 그 얘기는 과거에는 수능을 보고 나면 한 개를 틀리면 3등급을 찍는 과목이 하나씩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2과목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사탐의 경우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정시라면 약간 다릅니다. 정시라면 표준 점수를 받은 다음에 그걸 합산해서 변환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 거의 100분이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 그냥 내가 전국 성적이 100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정도로 그냥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는 그렇지 않아요. 최저는 뭐죠? 100분이 그냥 컷이 잘리잖아요. 그럼 내가 안정적으로 그 성적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사탐 공부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가 사탐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 있는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파악이 안 되고 있네. 사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름 되기 전까지 사탐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 이후에 원서 쓰면서 중요한 과목 국어,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생겨요. 안정적으로.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마 이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부 만든다고 또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하루하루 갈 때마다 수능 성적은 한 점씩 한 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이게 뭐와 연관된다고 형님들? 수능 최저와 확실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수시 실질 경쟁률 하락이 되었는데요. 자, 수능 최저 충족률이 과거 2과목이었을 때와 3과목이었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2합 4, 2합 5 정도 됩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저쪽 여대 정도로 가면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긴 하는데 대부분 논술 전형으로 보면 2합 5 정도가 제일 많아요. 2합 4, 2합 5. 3과목을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3과목을 다 봐야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보통 중대가 그런데 3합 5, 3합 6, 3합 7, 3합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수능 형태로 분리해보면 경쟁률이 19.3%, 2합 5일 때 27%, 3합 5일 때는 8.3, 3합 6일 때는 12.7, 4합 7일 때는 1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과목으로 따졌을 때 여기가 제일 빡세죠? 여기가 실제로는 3합 5 맞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씩 완화될 때마다 경쟁률이 늘어납니다. 2과목일 때도 2합 4일 때와 2합 5일 때로 따져보면 경쟁률이 확실히 완화된 거니까 늘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모평으로 통합해서 보면 15.9% 그리고 23.5%, 5.9%, 9.5%, 13.7%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 문제. 우리 애들은 뭐가 관건이라고요? 수능 최저가 관건입니다. 심하게는요, 올해 고대를 써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수능은 너무 잘해요. 국어도 너무 잘하고요. 영어도 너무 잘해요. 탐구도 거의 퍼펙트로 잘해요. 수학만 이과 애들하고 시험을 같이 보다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 1등급 찍을 수 있어요. 무조건. 수학만 안정적이 안 돼서 한 3등급 찍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몇 등급 나오죠? 333, 1111, 3이니까 6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만약 내신이 6등급이다. 고대 쓰잖아요. 합격합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가 빡세요. 그래서 올해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이 나온 친구들은 고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요? 완화한 학교들도 있지만 여전히 완화하지 않고 가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여전히. 그 얘기는 작년에 비해서 수능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정시로 갈 게 아니라면 간이 나중에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시로 갈 게 아니라면 2과목은 확실하게 공부를 앞으로 전략을 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과목. 그게 하나가 탐구가 되겠죠. 근데 퍼펙트하게. 또 하나는 유력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 될까요? 영어 아니면 국어겠죠. 정시로 가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종합 아니면 교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논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예상컨대 이거보다 경쟁률은 이럴지 몰라도 실제로 합격을 하려면 수능 최저를 맞춰내면 실질 경쟁률은 이거보다 팍팍팍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최종적으로 수능 최저를 더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과목별 경쟁력이 있는 과목이 있다면 저는 이 실질 경쟁률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 친구들이 원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자, 올해 경희대에 달라진 점, 뭐가 달라지냐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되었다. 경희대는 아는 거예요. 야, 얘네들 뽑아야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기 쉽지 않은 거야. 아, 그래도 괜찮은 애들 뽑으려면 수능 최저를 좀 완화시켜줘야지 뽑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좋은 학교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고교육인데 이게 확실하게 고교 교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작년까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생겼어요. 그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경희대를 확실히 노려볼 정도의 성적대에 유치했거나 약간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확실히 뭐가 있다고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AI가 난리도 아니죠. 이과 애들 너무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올해 약대 들었죠. 1,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원래 대학에서 학과에서 한 명 늘리려면 교육부에다가 막 이런 이유로 한 명 더 늘어야 되겠어 해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올해 AI 학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가 400명 늘었어요. 그냥 만들어줬어. 원래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냥 해줬어. 왜? 향후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또 뭐 생겼죠? 한전 공대 생겼어요. 한 120명 돼요. 그래서 이과는 그냥 고스란히 인서울권과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 모집 정원의 인원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이과에서만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혹시 AI 쪽으로 인문 쪽이긴 하나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 응용학과라는 학과가 문과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과이과 동시에 같이 뽑습니다. 그런데 인문 쪽 애들만 30명을 따로 딱 꽂아갖고 쓰게 해주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경희대학교의 특징이에요. 자, 학생부 논술 전형 한번 보시죠. 위에 교과와 종합은 학생부 전형이고 논술은 그냥 논술 전형인 거죠. 이거 왜 만들어놨냐면 작년에 고교 연계의 경쟁률은 5.18대 1이었습니다. 그 교과가 80, 출결이 10, 봉사가 10이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독수 3, 이합 5, 한국사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저가 있죠. 뭐도 있죠? 종합도 최저가 있죠. 논술도 최저가 있죠. 그 얘기는 우리 학생이 원서를 쓸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저는 경희대를 써봐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외고 애들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원래 외고들이 많이 써요. 뭐 어민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외고 애들도 수능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노려볼 만한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종합전형에서 개인별 심층 면접이 30점이 들어가는데요. 1단계에서 2단계에서 과거에는 재시문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학과별로 어떤 내용의 재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형태였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접이 학생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면접이 되는 걸로 정해졌고요. 또 경희대 인문 쪽에 한일과를 쓰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저가 국수 영탐 하나 3합 4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수학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올해는 수시로 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 결국 뭐예요? 내가 인문인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저는 경희대 하이에 쓸 겁니다.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논술 우수가 있다. 제가 왜 논술을 붙여놨냐면요. 학생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교과 전형에 우리 지역에서 교과 전형으로 애들이 쓴다면 보통 1.5에서 2.0, 2.5 사이에 좀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인문 쪽 애들이 과거의 기준으로 1등급이었던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심하게는 저쪽에 있는 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 1.9예요. 1.9. 전교 1등이 1.9예요. 그러니까 1등급 초반에 나온다는 건 의미 별로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떨어진 만큼 대학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졌으니까 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관건은 역시 내가 원하는 학교 지금 내 내신이 한 2.2, 2.3 정도 돼. 예를 들어 그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는 뭐 고대나 이런 데는 써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최저 맞추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래도 쓸 수 있습니다. 최저 맞추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합격선이. 관건이 뭐냐? 최저인 거예요, 최저.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좀 더 높은 학교를 쓰고 싶어. 2.2, 2.3 정도 되는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쓰면 어느 정도 대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냥 숨쉴 때 정도예요, 숨쉴 때. 교과로 쓰면 잘 써야.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최소한 서성원, 중경외시, 건동홍수 요 라인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종합전형은 한계가 있어요, 올해. 왜 인원도 줄은 데다가 여전히 코로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더 좋은 학교를 쓰기 위한 노력을 뭘로 하겠습니까? 기말고사 끝나면 계속 그 학생도 어떻게 구성할지 그것만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시에 올인할 거면 올인하고 아니면 수시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판단하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몇 과목? 2과목. 근데 3개 들어간 학교들도 있죠. 그럼 3과목만 하자 이거. 수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좀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수학은 한 방에 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어찌어찌 되는데 수학은 정말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6개월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민들한테 종합전형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양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 수 있다면 논술전형을 써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도수 보시죠. 이건 뭐냐면 경제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는 뭐냐면 영어 통번역학과, 영어 영문학과, 학습대 경영학과 돼 있어. 이거는 뭐냐? 순서대로 소트한 거예요. 내신 순서대로. 어디가 제일 센가요? 경제학과가 제일 세요. 네오르네상스 종합입니다. 평균값을 보니까 작년에 1.84, 2.98, 2.04 이렇게 되어 있는 쭉 되어 있네요. 작년이에요, 작년. 이거를 통계를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2.27이 나왔네요. 그죠? 2.27입니다. 근데 올해 대학간 애하고 재작년에 대학간 애들 내신 따져보면 어느 정도 아세요? 2.14예요. 아까 처음에 소개 뭐라고 그랬죠? 인원수가 줄었다. 줄은 만큼의 영향력이네요. 보니까 1.3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1.3 정도. 물론 학과별로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 대략적인 눈에 보이시죠? 대략적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3, 2.4, 뭐 2.5 정도 되면 경희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단 경희대는 뭐가 다 있다고요? 수능, 최저가 셋 다 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네오르네상스 종합전형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교 연계. 이거는 고교 연계죠? 고교 연계. 이거는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아마 이때 교과 전형을 하지 않죠. 왜냐면 종합전형이었단 말이에요. 1.46. 야, 서울에도 씁니다. 1.46이면 평균을 내봤더니 1.93이에요. 그게 올해 입시 결과는 1.93이지만 과거에는 얼마였어요? 1.63이었어요. 그만큼 인원수가 줄어든 내용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보통 0.13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교과 전형은 거의 0.3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립대 한번 볼까요? 교과 반영 방법이 바뀌었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전학년 등급 반영. 전학년 등급 반영이에요. 등급 없는 과목 미반영. 자, 등급 없는 과목 미반영이라는 건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등급 안 들어가는 거기에 뭐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거 안 들어가겠죠. 또 뭐 안 들어갈까요? 진로 선택 과목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등급 들어가는 과목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국영수 4만 따져요. 과학도 안 들어가. 국영수가 70%. 그 외에가 뭐가 있죠? 기가, 한문, 제2외국어 이게 진로 교과가 30% 들어간다. 그리고 인문 논술의 전형을 폐지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연은 남아있어요. 근데 인문은 없앴어요. 자, 그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 4명. 4명. 교과 100이에요. 그냥 100. 최저가 있겠죠. 당연히 3합 7. 어우, 세다. 그죠? 세다. 근데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서류 2배수에서 4배수로 뽑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확인 면접을 본다. 여기서 뭐 특징적인 건 최저를 맞추면 갈 수 있겠다? 357은 굉장히 세다. 이 357이요. 등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나올까요? 잘 본 거 357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2, 2, 3 나올 거 아니에요. 2, 3. 그럼 나머지 한 과목은 뭐겠어요? 3 아니면 4겠지. 그죠? 그럼 2, 3, 3이겠네. 제일 잘한 게. 2, 3, 3이면 정시로 어떻게 할까요? 2, 3, 3은 정시로. 인수를 간다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 인문애들 저기 정시로 가겠다는 친구들 있으면 저는 그 친구 정말 훌륭한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수능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한 친구구나. 결과 한번 보시죠. 교과 합격 사례입니다. 평균 쭉 도시행 교과가 제일 셌어요. 그 다음 경제학부, 경영학부 1.91. 그래서 교과니까 사회복지학과가 3.72까지 떨어졌었어요. 물론 도수가 한 명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중에 높을 거다. 중화중문학과는 2.56이었네요. 합산해봤더니 2.16입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1.93이었어요. 얼마 차이 나나요? 얼마 차이 나나요? 2.3 정도가 떨어진 거죠. 교과가. 그래서 최소 경향성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뭐냐? 우리 아이들이 2점대 중후반을 가도 충분히 이 학교들을 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과마저도. 이해되었습니까? 중반만 되면 쓸 수 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종합전형 한번 보시죠. 도시사회학과가 제일 셌네요. 행정학과, 세무학과, 국어국문, 경제학과 쭉 그랬고 영어, 영문부터 사회복지학과까지. 1.7부터 3.68까지인데 평균 내와는 2.72입니다. 종합전형은 우리 친구들이 2점대 중후반이어도 학생부가 저 진로지나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좀 더 있다면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3 떨어진다. 0.3 떨어진 거죠? 경향성을 읽으시라고 했어요. 아, 이 학교는 요 정도. 건대만 보시죠. 학교 추천이 원래 학교 추천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뭐로?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교과 100으로 뽑고요. 대신 인원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켰고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인물은 뭐 국수, 영사, 과학, 한국사 전 과목 100% 가중치 없어. 가중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과목은 더 잘하면 더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죠? 등급으로 하다. 그리고 진로 교과가 있는데요. 이 진로 교과는 뭐라고 써있나요? 상위 세 과목. 그러니까 그냥 A 맞으면 된다. 여기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차단위, 이수단위 이건 뭐냐면 3단이 1등급과 4단이 1등급은 다르잖아요. 그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있는데 교과전형은 원래 학교 추천위에서 원래 자소서가 있었는데 이제 교과로 바뀌어서 없어졌다. 최저가 있죠? 2합 5다. 이해되셨습니까? 한국사 5고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 상태로 자기소개서 있고 학생도 있고 면접이 30%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수 한번 보시죠. 건데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엄청나게 써요. 그죠? 씁니다. 작년 합격생이 교과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학교 추천은 원래 종합 전형인데 실제로 교과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는 100으로 바뀐 거죠. 1.51에서 3.16까지 2.06이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2.02. 그래서 건대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른 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건대는 학교 추천 전형이 종합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가 좀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다른 학교들 이렇게 떨어진 비율로 보면 실제로 0.1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졌다. 그 얘기 뭐냐면 나머지 면접을 보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점수 많이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교과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대는 맨날 퐁당퐁당해요. 지네들 만들어 해. 마음에 안 들어.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퐁당퐁당하니까 또 안 써볼 수도 없죠. 써야 돼요. 자기 추천전이 종합전형인 거죠. 2.21부터 이게 제일 센 학과였어요. 교육공학과. 그 다음에 중어중문이 가장 낮고 1호 교육, 영어, 영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학과면서도 1호 교육이 이렇게 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일본어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특징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고 애들이 좀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점수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2.83, 2.69. 그러면 역시 아까 말했듯이 2점대 중반 정도 되면 공부 굉장히 잘하는 거다 우리 애들. 3점대 초반도 나쁘지 않은 거다. 자신감을 가지셔라. 단 정시로 갈 생각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동국대 한번 보시죠. 동국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 인재가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뭐냐면 AI 융합학부의 인문이 학생들을 따로 뽑는다. 이게 구멍일 수 있습니다. 뭐 몰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학생부나 내가 통계나 확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과 좀 유의미하게 쓰여져 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사실 쓸 수가 있긴 해요. 성적도 괜찮으면 우리 3학년 내신이 뭐죠? 주로 확통이죠. 그러면 잘 꾸며서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이요. 다른 데는 다 등급을 매겼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이렇게 대부분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국영수사, 한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석차 등급이 높은 10과목을 선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한국사 1학년 1학기 때 1등급, 2학기 때 1등급 그러면 각각의 과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한국사에서 유리한 거지. 얘는 한국사가 뽑히겠네. 일단 2개. 그죠? 근데 얘가 국어를 잘해. 국어 1등급, 2학기 때 1등급. 그럼 각각의 과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특정 과목을 좀 못했어. 과학을 좀 못했어. 과학 따져봤더니 종합전형은 아닌 것 같아. 아니다. 과학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국어, 영어, 한국사를 굉장히 잘했고 사탐 파트에서도 1등을 찍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노려볼 만한 뭐죠? 학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놓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외고 애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짝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학교 교과 서류 쭉 나와 있고요. 2.5배수 역시 AI 융합학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논술 우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술은 뭡니까? 국영수탐 중에서 2합사, 경찰행정은 2합사, 국수 0에서 2합사. 보시죠.
2020과 2021의 차이점 여기도 이제 소트 해놓은 거예요. 쭉 성적별로 여기도 성적별로 쭉 소트했습니다. 2020의 성적은 2.12였어요. 학교 추천. 근데 2.28로 떨어졌죠? 이게 교과 전형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0.16이 떨어졌네요. 그죠? 0.16이 떨어졌어요. 두드림. 정말 종합전형인 거죠? 역시 광고 홍보부터 쭉 있어요. 2.56, 1.60 굉장히 세죠? 경찰행정 원래 세고 광고 홍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0였는데 2.72였는데 언제 2020 학년도가 올해 대학 간 애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경향성을 보면 실제로는 보면 3.5, 3.5 비슷하고 3.77 이 학과는 빵꾸 났었네요. 그죠? 중어중문학과 4.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예년에 뽑힌 정도로 뽑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가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있죠? 국숭세단. 그 대학들은 주로 뭘로 뽑았냐면 원래 뽑던 대로 뽑았어요. 그냥. 다만 서울과기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이런 특정 학교들이 입학사정관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고 뭐에 더 강화를 했냐면 뭐에 강화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교과를 더 빡세게 뽑았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2점대 초반부터 3점대 초반까지는 교과로 뽑히는 거는 정해져 있긴 하나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걔가 된 거야. 그럼 종합전형 쓸 때 어떻게 쓰시겠어요? 종합전형 썼을 때 포지션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막 골고루 하나씩 쓸까요?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학교 이상은 가야 돼. 재수해도 괜찮아? 그러면 원래 아까 그 정도의 선에서 원서를 쓰고 논술로 상위권 대학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야 돼. 재수 따위는 없어. 라고 판단하면 교과 전형을 2점대 중간 정도 되면 맞춰서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그게 인서울 컷라인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종합전형은 경희대, 건국대, 로라인. 그럼 그것만 다 쓰면 떨어질 확률이 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준비하셔라. 그래서 저는 원래 논술 전형을 막 하라고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로. 인문은 과거에 하도 이런 얘기들이 많죠. 뭐 그거는 로또 같은 거다. 너무 힘들다. 근데 작년 결과로 보면요. 우리 중계 지역에서 그나마 대학 입시를 견인했던 파트가 논술이었어요. 종합전형 학교는 확 떨어졌고요. 교과전형은 확 떨어졌어요. 근데 논술이 유지시켜줬어요. 실제로 중계 지역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고민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학생과 연수생 비교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의 경우는 교과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지방 일반고나 비강남의 일반고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최상위권 대학을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교과와 종합정도로 쓰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냥 등급대가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과 중반까지 가는 친구들은 종합전형을 쓰면서 실제로는 논술을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과로는 더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이 쓸 수 있는 전형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과보다는 뭐가? 종합을 써야 되는데 종합이 줄어들었으니 그 확률을 더 높이려면 뭐로? 논술 전형을 노려봐요. 단 논술도 종합도 교과도 결국은 올해의 관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능, 최저예요. 네 과목 다 해서 다 올릴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고 봐요. 두 과목만 패라. 세 개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다? 세 과목만 패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것들. 사탐 선택자 입시 수법. 사탐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여름 되기 전에 끝내야 돼요. 아셨습니까? 끝내야 됩니다. 이걸 어설프게 막 한 번 다 보면 되겠지? 아니에요. 끝내야 됩니다. 이 단계 면접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학교들은 면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강점이 있어. 그리고 자소서에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써볼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보시면 돼요. 상위권 대학 면접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뭐도 시립대도 경희대도 건대도 동대도 다 있습니다. 최저 조건이 있는 경우 수능 최저를 공략한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올해 수능 최저를 공략하면 결국 수능 최저네요. 그죠? 수능 최저입니다. 정시 불합수점 증가 쉽지 않습니다. 요번 6월 30일 받아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전략을 고민하시는데 역시 아까 과목별로 따져보면 뭘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요? 내 잘하는 거 확실하게 잘하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수학 성적이 공부를 했더니 좀 나왔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어설프게 공부 준비했다. 폭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고 3등급, 외고 4등급 이하에서는 논술 전형 지원이 고려가 아니야. 사실 여기 쓰고 싶었어. 뭐라고? 무조건 노려라. 무조건 노려라. 단 수능 최저 맞춤 공부도 하면서 가끔 이랬더니 친구들이 이래요. 논술 준비하라 했더니 그래? 그럼 수능이 준비해졌네?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안 올라. 지금부터 해서 막 오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발무리하고 정리를 해나갈 시기인 거예요. 자, 오늘 설명했는데요. 올해 다른 건 큰 변화 없습니다. 인원수의 변화 없고요. 재수이 좀 늘었다. 성적은 이미 나와 있다. 작년 성적하고 비슷할 것이다. 다만 그 성적보다 조금 빡세질 것이다. 왜? 종합전형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영향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뭐?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해서 쓰고 합격할 확률도 매우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